저거 왜 자꾸 고장이 날까? 근데 반응이 되게 느려. 저러다 갑자기 10초 뚝 뜨겠지? 앞에를 잘라야 되나? 자, 동영이동 한번 펴볼게요. 너희들 아무튼 전에 현충일 날 수업했던 거 그거 진짜 간단하게만 한 번만 더 읊어봅시다. 일단 너희들이 학교 수업을 좀 들었다면 또는 예전에 했던 선행을 기억을 한다면 또는 나랑 현충일을 했던 거 잠깐 기억을 한다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할 줄 알고 있어요. 평행이동이 예를 들어서 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켜보자. 점 A, B를 평행이동 시켜볼 겁니다. 어떻게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예요 이거? 왜 A, B야? X, Y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근데 얘를 어떻게 이동해보겠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켜보겠다.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X 좌표만 그냥 더해주면 돼. 맞죠? 그 다음에 누구?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X, Y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한 방에 갈까?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한 방에 이동을 시킬 겁니다. A만큼, B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끝.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야. fx, y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얘를 그러면은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을 시켜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a, y-b는 0입니다. 라고 쓰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5,4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라고 하면 몇 콤마 몇이 돼? 7,1이 됩니다 라고 바로 풀 수 있겠어요? 맞죠? 음의 방향이다 보니까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점일 경우에는 그 이동된 양을 그대로 더해주면 돼. 더해서 7, 더해서 1 이런 식으로. 근데 도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너희들 원도 나가니까 원 해보자. x-2의 제곱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4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동시켜 봅시다.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누구를 쓰세요? x-a를 써주세요. y 대신에 누굴 써주세요? y-b를 써주세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4예요 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얘가 0,0이죠? 근데 중심도 같이 이동됐을 거 아니야? 그럼 중심이 그렇지 2,3으로 이동됐다 그렇지. 내가 미쳤나봐요. 왜 A랑 B야? 2,3이지. x-2, x-3이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가끔씩 질문하는 애도 있어. 선생님 y는 플러스 아니에요? 라고. 그거는 너희들이 뭐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냐면 이차함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되는데? 너희들이 보통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2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 할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그냥 플러스 3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그 플러스 3은 사실 뭐야? 여기에서 y-3이 되어 있다가 y 대신에 y-3을 썼다가 그 마이너스 3을 넘겨준 상황이야. 맞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는 y 대신에 y-3을 쓴 거예요. 항상 똑같은 규칙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문제들이지. 맞나요? 물론 이걸 가지고 뭐 또 이동된 점에 대해서 막 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뭐 빅터를 정리 쓰고 막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교과서 문제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문제는 이 교재에서는 싹 다 뺐어. 조금 더 너희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것만 넣어놨어. 오케이? 자, 요거까지 혹시 정리하실 거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정리한 거에서 또는 오늘 새롭게 정리 거기 쓰려고? 다시 써줄게. 아무튼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마저 정리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쭉 진행할게요. 바로 대칭이동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보자. 이쪽은 지워도 되겠지. 평이동 끝났어요. 오케이? 바로 대칭 이동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냅두고. 됐어? 수민이 얼마 남았어? 저 잠시만요. 다 됐어? 딴 거 하고 있었어? 아니요. 알았어. 아까 깜짝 놀랐다. 너 주고 싶어? 저런 캐릭터였어. 한윤이, 서수민 새로운 캐릭터였어. 내가 알고 있던 애가 아니야. 뭐 하려고 했냐? 대칭. 자, 대칭이동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5가지요. 5가지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또는 문제집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를 배우는데 하나는 뭔가 추가된 것처럼 배우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다 기본적인 거예요. 뭐예요? 일단 점을 이동시켜보자. 몇 콤마면 x, y를. 자, 어떻게 하면 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 거고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 거고 그 다음이 원점. 그 다음은 y는 x. 그 다음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총 5개다. 그치? 맞죠? 그럼 여기에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데요? x축 대칭을 했을 때에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맞죠? x, 마이너스 y.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뭐 2,3이다. 대칭시켜주면은 이 길이만 같은 거니까 3만큼 올라가서는 3만큼 내려오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좌표가 바뀌어요. 라고 하면 끝나요. 알았죠? 그거 확인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 y축 대칭은 마이너스 x, y. x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은요.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은요. x와 y의 자리가 바뀔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x와 y의 자리와 부호가 함께 바뀝니다. 됐나요? 요거 잘 기억해둬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 갈 거야. 오늘 하려고 하는 저 이동.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오케이? 누구네 얘기하니? 자, 그 다음 누구? 도형으로 넘어가도 될까? 네. 네. 자, 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내용? 도형에 대한 내용을 해봅시다. fx, y는 0이에요. 그러면 얘도 역시 x축 대칭시켜주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서 y의 부호만 싹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요것만. 뭔지 알겠어?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자. 누구? y는 2x제곱이 있습니다. 얘를 어떤 대칭시켜볼래요? x축에 대한 대칭시켜봐.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써주면 돼요. 됐나요? 네. 또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 있다. 얘를 누구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보자. 자, y축에 대한 대칭을 하게 되면 누구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서 x의 부호만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보자. 원점에 대한 대칭은요. 둘 다 자리를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yx에 대한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하면 돼. 맞죠? 에이씨. 맞죠? 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혹시 지금 수학 하 또는 예전 교육과정에서 수학 2를 이미 한 학생들은 역함수 하면서 배웠을 거야 이미.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보니까 x, y 자리를 바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뭐 배운 사람들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하면요. x와 y의 자리 모두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좀 헷갈려요. 겁나 쉬운 건데요. 이게 어디서 너희들이 헷갈려 하냐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13페이지에 있는 그 이동. 요 포인트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선생이랑 내가 이과 출신이잖아. 장명 센스가 겁나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여러 번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거 이제 도형이 주어져 있고 그걸 이제 여러 번 이동하는 문제인데 그걸 이름을 뭘 붙일까 하다가 귀찮다 하면서 그냥 이동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이동 하자 라고 짠 거야. 이과생스럽지 않냐? 그렇게 이름 붙이고. 센 만드는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아? 장명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잖아. 유형 이름들을, 그지? 아니야? 맞아요. 맞아. 거기는 문과생이 분명히 있겠지. 이과생들은 못해. 맞다. 형네, 너희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문이과 조사한다면서. 와. 은영이는 문과라 했고, 은희는 이과고, 수민이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윤희는? 이과. 어. 이과죠. 응? 은희는 이거지 뭐. 아니? 맞는데. 맞죠. 자, 아무튼 이동은 뭐냐면 하나만 한번 보자. 자, 너희가 그냥 61번 문제랑은 무관하게 일단 식만 가지고 올게. 61번에서 1-y, 2x는 0입니다 라고 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얘는 있잖아. 너희가 fx, y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일 만들 수 있겠니?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다시 처음에 분명히 fx, y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 근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보자. f의 1-y, 2x는 0이다.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지금 저 녀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있잖아. 너희들이 하나씩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게 기본 재료야. 그리고 평행이동에 나왔던 거. 그 두 개를 가지고 쟤를 만들러 가면 되는데 있잖아. 일단 제일 먼저 뭘 떠올려주냐면 너희들은 대칭이동을 먼저 떠올려주세요. 대칭이동을 제일 먼저 떠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생각을 해줘. 그렇게 해야 실수는 안 해요. 그리고 대칭이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얘를 놓고 봤을 때 일단 x, y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지? 맞죠?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f, y, x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고 갈 거야. 맞지? 아, 이게 x 때문에 안 되겠네. 2x는 일단 잠깐 보류. 2x는 잠깐 보류. 자, 여기에서 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줘야 돼요? 어떤 평행이동? 방금 y의 부호라고 했잖아. 대칭을 먼저 해달라고 했잖아. 평행이동보다 대칭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된다. 자, 얘를 뭐에 대한 대칭?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럼 무슨 대칭이겠어? x축 대칭. 이게 진짜 당연한 얘기다. 근데 이게 시험을 보잖아. 너희들이 당황하게 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내가 그랬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당연히 안 들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앞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x축 대칭이면은 y 부호 바꾸라고 했는데 이게 y 자리에 있으니까 얘의 부호를 바꿔야 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오케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y x축 대칭이면 y 부호 바꾼다 그랬지. 얘의 문자 왜 이렇게 몇 번이냐면 이 문자만 부호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y, x가 됩니다. 알았어요? 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x냐 y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얘를 1로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평행이동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y축에 대한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f의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야? 1 마이너스 y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짜주세요. 만약에 이거를 너희들이 대칭이동이 아니라 평행이동을 먼저 따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y에 대해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시켜야 되겠네. 아, 그래서 얘를 f에 y-1로 해놓고 x는 0이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네? 아, y쪽에 있는 자리가 바뀌니까 얘는 x축 대칭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알았어요? x축 대칭의 y축 방향으로 1, x축 대칭의 y축의 방향으로 1. 순서만 바뀐 건데 똑같지 않나요? 달라져요. 여기에서 x축 대칭 시켜주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 x는 0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목적과 다르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대칭이동을 웬만하면 먼저 해줘. 이게 이제 어떻게 가든 처음부터 평행이동부터 해도 돼. 상관없어.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굳이 하나로 정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근데 너희들이 찾을 때는 주로 얘예요. 둘 다 부호 바뀌는 경우는 찾기 힘들 거야. 아니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 시켜준 다음에 원점 대칭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게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대칭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원점이나 x축이나 y축 대칭을 먼저 또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평행이동. 그래야 너희들이 실수를 많이 안 합니다.
알았죠? 자, 그거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고, 그러면 61번 문제를 직접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6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좀 잘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이동시킬 것이냐, 누구로 이동이 되느냐, 이런 거 좀 잘 봐. 를, 누구는, 누구로, 이런 것들 좀 잘 봐요. 누구를 어떤 순서로 이동시키느냐에 따라 문제가 완전 달라지니까. 알았지? 자, 지금 아무튼 좌표 평면에 누가 있습니다? 저기 아까 내가 처음 써놨던 f1-y,2x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때 어떻게 한대요?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대요. 아, 얘는 보니까 먼저 이동을 지가 알려주고 있다, 그치? 너희들한테 이동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보자. 어떻게 이동하라고? x축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해주세요. 평행이동 어떻게 했었죠? 1-y에, 그렇지. x 대신에 누구를? x-1을 쓰라 그랬다, 그렇지? 부호 반대로 도형을 쓸 때는. 그래서 2x-4가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2x-4는 0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게 나왔어. x축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닌 y는 2에 대한 대칭이에요. 요거 어떻게 쓸까? 요거 하나가 좀 너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예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진 않아. 자, 여기 있는 도형이 있어. 여기 있는 도형이 있어. 얘를 y축이 아니라 y는 2에 대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얘가 만약에 a, b였다. 그럼 y는 2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은 x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y는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응? 2 플러스 4. 맞아? 4-b가 돼요. 자, 요거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자, 뭐냐면 중점에 있는 게 y는 2야. 그래서 y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이걸 먼저 하면 좋은데. 잠깐만, 61번 머리 하고 뒤로 하자. 이런 대칭들은 나중에 뒤에 한 방에 몰아서 해줄게. 61번 보류. 이것 때문에 잠깐 보류. 기본 먼저 하자. 62번부터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너희들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62번 볼게. 자, 62번 봅시다. 점 x, 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입니다, 점. 62번, 점 x, y를 어떻게 이동 먼저 한대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먼저 시켜줄 거래요. 맞죠?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x, y의 자리가 바뀝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으로 가죠? y, x로 갔겠네.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래.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떤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어요. 맞죠? 네. x의 부호 바꿔봅시다. 어떻게 됩니다? y, 마이너스 x. 맞아? 얘는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y, x가 맞아. 아까는 달랐잖아요. 아까는 도형이고 지금은 좌표예요. 좌표에서는 앞에 있는 게 x 좌표야. 여기에서의 x와 y는 문자가 더 이상 아니잖아. 도형이 하나의 고정된 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자가 아니라 상수고요. 여기에서는 문자야.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녀석들. 알았어요? 그게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의 차이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조심해야 된다. y축 대칭시켰을 때 x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을 때 이게 x라는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위치를 봐야 돼. 점에서는. 도형에서는 문자의 점이야.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을 시켜보세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자, 그럼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y라는 좌표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 거기다가 3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지. 이게 답이에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점과 도형 조금 다른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점만 가지고 계속 쭉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도형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 아까 저것 때문에. 이제 알겠지? 구분할 수 있겠어? 오케이. 점은 지금 이제 이거 하고 나면 거의 보기 힘들 거야. 몇 문제만 하고 나면. 자, 그러면 잠깐 시간 줄게요. 6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6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네. 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너희들이 짝수가 나오는 횟수와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문자로 잡는 작업부터 하면은 되겠죠. 얘가 짝수가 몇 번 나올까? 몰라. 난 A번이라고 해볼게. 짝수의 눈이 몇 번? A번 나옵니다. 그러면 홀수번은 몇 번 나올까요? 5-A번 나오겠네요. 왜? 총 5번이니까요. 그때 짝수일 때는 어떤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데 x, y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x 플러스 2가 되고 y 플러스 1이 된대요. 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다네. 그리고 홀수가 나오면 x, y가 어떻게 되는데 둘 다 1만큼 감도한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변화합니다. 왜? 지우개? 네. 찾았어? 호잇.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다? 5번 던진 다음에 P0,0이 어딜 향해 갔습니다. P4,1 향해 갔습니다. 이거는 사실 도형의 이동보다는 방정식이랑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결국 X좌표가 분명히 얼마만큼? 이만큼씩 A번 오른쪽으로 이동했겠지. 맞죠? 그 다음에 5-A번 어디로? 왼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겠네.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어야 해요. 맞죠? 정확하게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 나오니? 2a 플러스 a니까 3a-5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아, 그래서 a는 얼마면 되겠네? 3이면 되겠네. 그럼 a가 2니까 홀수는 대번 나왔겠다, 그치? 그렇죠? 그럼 y좌표는 확인해봐도 될까? 해봐서 계산을 하면 되고 안 해봐도 답이겠지. 따라서 얘는 뭐예요? 짝수의 눈은 몇 번 나왔을까요? 짝수의 눈은 2번 나왔습니다. 그럼 답이 끝나는 거예요. 짝수가 3번이야? 아, A가 3이구나. 그래서 A가 3이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저 식 왜 나와요? B식이요? 네. 이게 다시 한번 봐봐. 0에서부터 X좌표만 가지고 보는 거야. 0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만큼씩 몇 번? A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씩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몇 번? 5-A번. 그랬더니 4라는 좌표로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죠. 문제 알겠죠?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6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63번은 뭐냐면 요걸 보고 너희들이 어떤 평행이동인가 그거를 이제 읽어달라. 그 문제였던 거예요. 알았죠? 자, 63번 문제가 사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형태의 기출문제인데 63번 문제는 먼저 뭘 보여주고 있어? 점을 어디로 옮기는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다? 직선을 이동시켜 볼게요. 아, 점의 이동을 보고 이동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이동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도형을 이동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렇지? 자, 누구를 먼저 볼게요? 점의 이동을 먼저 해석해 봅시다. 64번. x, y라고 하는 점이 한 방에 빵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 너희들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을 보면서 어떤 이동인지 해석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시다?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를 향해 만들어 가 봅시다. 자,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지금은? 점입니다, 점. 점인 거 주의해서 봅시다. 자, 먼저 어떻게 이동시켜볼까?
뭐 x, y의 자리가 바뀐 걸 보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점 y, x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점이라는 거 조심해서 보면은 무슨 대칭? 아니, 내가 썼으면 y축 대칭을 시켜주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앞에 있는 좌표가 부호가 바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행을 시켜주면 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을 시켜주면 절반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를?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을 똑같이 이동시켜주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을 먼저 시켰어요. 누구의 자리 바뀌어요? x, y의 자리만 바꾸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무슨 점이 이동이야? 도형이 이동이야? 도형에 대한 이동입니다.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라 그랬어. 자,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대로 가보자. 누구의 보호 바뀌어? x의 보호. x는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는 2y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줄게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쓰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되고. 오케이? 그럼 저 식을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될 거예요. 알았죠? 답 보니까 좌변으로 전부 다 이동되어 있네. 전부 다 이항시켜보자. 은영아, 이항은 너 해봅시다. 이항 해보자. 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y부터 쓸까? 네. y부터 써볼까? 마이너스 2y. 그렇죠. 상수 한 방에 써봐.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몇 빼졌어요? 얼마? 그래서 3, 4, 3 마이너스 2.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맞죠? 또는 얘를 전부 다 플러스로 시킨 거 답이 있나 찾아봐. 그게 답일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너희들한테 시간을 줄게요. 몇 번을 풀어볼 거야? 65번을 풀어볼 거야. 자, 65번 풀어볼래요? 네. 오. 뭐야? 됐어? 아니 너 찍은 거 됐냐고. 네. 뭐 해야 돼요? 65번이요. 네. 풀었어? 성민이 풀고 있어? 자, 분명 그림이 나와 있어. 그림에 대한 도형 문제야. 그림에 대한 도형 문제는 뭐야? 그림에 대한 문제야. 그치?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풀어야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력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자, 답은요. 답은 2입니다. 오케이? 답은 2예요. 바로 나오죠. 자, 지금 주어지는 게 뭐요? fx, y요. 그 위에 어떤 점 p가 있대. p는 막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도형에 대한 얘기? f-x, y. 자, f-x, y는 0입니다. 이거는 뭐야? 얘를 가지고 이동 한 번만 하면 되겠네. 어떤 이동? y축 대칭. 그렇지. y축 대칭 시켜주면 도형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q가 있어요. 그럼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q는 여기, p는 여기 있을 때 그거 해서 답이 나올 거야. 맞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6번에다 별표는 쳐놓자. 이게 바로 너희들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과서에서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하냐 쉽냐의 차이,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뿐,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다 다루고 있고요.
모든 문제집에서도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너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우리가 일부러 이걸 한 가지 유형으로 싹 다 몰아놓고 너희들한테 풀리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하나 다 풀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66번 봅시다. 도형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도형?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은 어떤 도형에 대한 얘기? fx, y의 y는 0이라는 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얘가 1, 마이너스 1, 얘가 1. 그 다음에 뭘 그리세요? f의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을 그려보래요. f의 y 플러스 1 f의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그걸 그리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떤 이동인지 역시 너희들이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풀어봐야지. 맞죠?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이동을 시켜볼까? 그렇지. x, y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세요. 그림은 이따가 한 번에 가고 지금 일단 해석부터 해나가자. 그러면 얘가 y, x는 0이라고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은 도형에 대한 얘기예요. 문자를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동을 시켜주기만 하면 끝나겠네. 어떤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될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끝나는 거야. 문자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위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해석을 했다면 얘를 가지고 이 대칭 그대로 다시 한번 시켜보는 거야. 어디서? 그림 안에서. y는 x 대충 어디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볼까? 보이나? y는 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보이냐 이거? 네. y는 x에 대한 대칭 시켜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이런 식으로 이동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한 칸, 두 칸. 여기 대충 있다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갈 거니까 요 그림이 그려지게. 좌표는 얘가 얼마? 3.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좌표까지 표현해주면 더 좋고. 됐나? 끝이에요. 알았죠? 먼저 해석을 해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대로 그려나가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반드시 이런 문제 풀 때 옆에다가 먼저 어떠한 이동을 시켜서 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알았나요? 오케이. 알았음? 네. 자, 그 다음 67번. 자, 시간 줄게요. 67번 풀어보세요. 자, 67번은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예요. 몇 번일까요? 자, 풀었나? 바로 해석이 돼요? 몇 번? 그렇지, 1번. 왜? 얘는 무슨 대칭인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그쵸?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을 실질을 해봐. 이거 지금 너희들 뭐야? IQ 테스트 문제 아니야. IQ 테스트 문제는 어때? 보통 옆에를 안 쓰지 않냐? IQ 테스트 문제가 막 이런 거 아니야? 다음 도형과 똑같은 도형을 찾으시오. IQ 테스트 해본 사람? 1번 막 이런 거 해봤어? 안 했어? 2번 막 이런 거 안 해봤어? 미안해. 자, 68번 볼게요. 자, 68번, 69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연습하고 넘어가자. 68번은 자,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68번, 9번 그리고 몇 번까지? 7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봐. 68번부터. 68번, 9번, 70번 3개. 그때 그림 1을 어떻게 해서 대칭 이동 그리고 평행 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도록 하는 그림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의 식을 골라보세요. 즉 어떻게 이동을 해야 제가 나오니 그 이동을 식으로 말 그대로 표현을 해봐. 즉 기억과 이응과 디귿 자체가 어떤 평행 이동, 어떤 대칭 이동을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찾아놓고 나야 그림으로 뭔가 해석을 해주지. 맞니? 저 그림에서 그림 1에서 그림 2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참인 것을 전부 다 골라보라고 하잖아. 한 개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자? 얘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이동을 얘기하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이동대로 하나하나 옮겨봐. 그리고 얘가 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봐. 알았어? 자, 기억보세요. F1-X예요. 얘는 어떤 대칭을 얘기하고 있어요? X와 Y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네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Y는 fx에서 어떻게 이동시켜주면 돼? Y축 대칭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Y는 F에 마이너스 X가 되거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 번 더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Y는 F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F의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거든. Y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Y축 대칭시켜봐.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X축의 방향을 1만큼 이동시켜봐. 1로 가네? 안 된다 그치? 기억은 땡.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라니. 알았어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대칭? X축 대칭 시켜볼까? 왜? F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는 Y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X축 대칭을 먼저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fx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시켜줄게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X축 대칭 시켜봐.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아까랑 똑같이 요 그림 나왔다 그렇지? 그 그림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제가 나오네. 오케이, 니은 참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답 몇 번 나와? 디귿은 맞냐? 디귿도 맞대요. 그럼 답 5번이겠죠. 맞네. 혹시 디귿이 틀렸다 나온 사람 있어? 나왔어? 디귿 안 해줘도 되겠어? 해줄까? 아니 대답을 해봐요. 디귿 해줄까? 네. 알았어. 자, 그러면 디귿 한 번만 더 보자. 얘는 일단은 뭐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역시 시켜줄게. 오케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데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거든. 그걸 어떻게 이동시키면 되는데요? x의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렇지.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은 y는 f에 뭐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러면서 얘가 나오잖아. 그치? 잘 보라니까. 부호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얘를 y축 대칭 시켜봐.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오케이. 이거 참. 그래서 자, 분위기 왜 이러나 오늘? 오씨, 평내 마음에 안 들어. 쌤 언제 쉬어요? 언제 안 쉬어요? 69번 볼게요. 와. 자, 69번 답 몇 번 나와요? 4번이래요. 답 4번 안 나온 사람? 아니면 다르게 나온 사람? 저요. 저요. 자, 4번 풀어봅시다. 뭐래? 69번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요? 요렇게 되어요. 얘가 뭔데요? fx, y는 0입니다. 얘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게 fx, y는 0이래. 그때 그림 2의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볼래? 라고 하면서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찍 줬다. 그렇지? 얘가 어디요? 1. 얘가 어디요? 2. 얘가 어디요? 1. 얘가 어떤 도형이니를 하나하나 찾아보래. 자, 답 뭐 나왔어? 4번 말고 다른 거. 보기. 안 풀었어요. 알았어요. 자, 1번부터 보자. 아, 진짜. 1번 보자. 1번 보면은 f의 y, 1 더하기 x가 0입니다. 라고 해요. 얘는 어떤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있는 fx, y를 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 그림까지 같이 이동시켜봐. 어떻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x, y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을 먼저 시켜주면 된다. 그렇지? 얘는 분명히 어떻게 된 거야? fx, y는 0에서 어떤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은 f, y, x는 0이 되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x 쪽에서 요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x쪽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x쪽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시켜주면 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이런 대칭을 직접 시켜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합시다?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요거 그려지겠다. 그치? 그 그림에서 어떻게 x쪽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좀 방법을 너희들이 직접 찾아보던가.
오케이? 어떻게 이동시켜주면 될까 이거?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x축 대칭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2번 갑시다. 4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요. 그럼 4번 한번 보면은 f의 1-y,x는 0이에요. 자, 한번 보자. 분명히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얘를 가지고 무슨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요? f, y, x는 0이 나와요. 자, 그걸 가지고 한 방에 얘를 못 만드네. 무슨 대칭? x축 대칭을 먼저 시켜보도록 할까? 그럼 어떻게 돼? f의 마이너스 y, x는 0이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만들려면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시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가 되는 거니까 는요 f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x 내가 원하는 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4번은 yx에 대한 대칭, x축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을 1만큼 평행시켜주는 그런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왜? 왜 쟤? 쟤 왜 저래? 네, 풀었어요. 풀었어. 잘했어. yx에 대한 대칭 시켰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x축 대칭 시켜주면은 이렇게 도형 나온다, 그치? 그걸 가지고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려주면은 그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왜? 너 왜 그러냐? 오늘 분위기 좀 안 좋잖아. 마음에 안 든다. 힘들어. 자, 70번은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치? 이게 훨씬 쉬울 거야. 얘는 무슨 대칭? 일단 yx에 대한 대칭 또 한 다음에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켜주면 돼요. 맞죠? 네. 근데 이거 할 때 있잖아. 너희들이 그냥 요거는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형이 5번. 5번이네. 또 5번 맞나봐.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70번 문제 한 번만 더 볼까 그러면? 요거 대칭은 어떻게 그림 그려주는지 좀 한번 보자. 아무튼 얘는 이거를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줄래? 그래서 요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켜서 f의 y 플러스 1, x는 0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대칭 이동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대칭 이동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실제로. 그때 너희들은 일단 y는 x에 대한 대칭 시켜줄 거지. 그럼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볼 거지. 네. 그때 대칭 시킬 때 도형을 한 번 이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점을 하나씩 먼저 이동시켜봐. 그러면 그 생이 연결만 하면 답이잖아. 답은 아니고 다음 도형이잖아. 그럼 얘를 어떤 대칭?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거는 쉽지. y축의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1만큼.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는 건데, 대칭 이동할 때 있잖아. 점 대칭 시켜주세요. 특히 너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x축, y축에 대한 대칭 그래도 좀 잘해. 근데 요거에 대한 대칭은 너희들이 점 가지고 좀 이동시켜주면 좀 편할 것 같아. 알았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럼 71번과 72번은 너희들이 그냥 다음에 풀어보세요. 잠깐 쉬었다 왔다. 쌩까요? 약속. 자, 잠깐 쉬었다 하고 교재는 몇 페이지로 펴놓으면 되냐면 교재 페이지만 얘기해 보시자. 어디 갔지? 32페이지 같다. 32페이지. 151번 문제 펼쳐놓고 잠깐 쉴게요. 자, 보자. 72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일단 너네가 해야 한다. 너네가 원 그리고 포물선은 근데 많이는 안 나오고, 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게 이제 기본 문제를 내가 안 풀어서 그래. 원의 경우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거나 평이동을 시켜주거나 아무튼 이동을 시켜줄 때는 있잖아. 방학 때 나랑 수업한 애들은 알고 있지. 뭘 가지고 풀어주세요? 중심을 기준으로 하죠. 왜? 원의 경우에 평행 이동을 하건 대칭 이동을 하건 어때? 원 크기가 찌그러지진 않는단 말이야. 결국 원의 위치만 바뀌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크기 변화는 없어. 즉 반지름 변화는 없고 중심만 계속 이동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일단 처음에 몇 번이냐? 72번 문제?
자, 72호 문제 원이 주어졌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요? 1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얼마인데 센터? 1, 마이너스 2요. 얘를 가지고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배전 이동했대요. 물론 배전 이동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한글로는 알고 있지. 그럼 그림으로 한번 풀어봐. 너희가 알고 있는 이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1을 먼저 중심의 위치를 대충이라도 그려봐요. 1,-2 여기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있는 점을 가지고 시계 방향이 원이 이거지 이거? 시계 요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네. 시계 방향을 얼마만큼? 90도. 90도만큼. 그럼 이게 90도라는 얘기는 있잖아.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90도가 되지. 그러면 이 각을 더해서 90도인데 얘도 90도잖아. 여기 x라고 해봐. 그리고 같은 간격,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봐.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가겠지. 중심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됐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는 건데요? 그 정답 다음에 어떤 뭐예요? 직선과 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원이 반지름의 길이 일자리 원이 좀 그려졌는데 얘가 뭐라?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녀석과 접한대. 그러면 이제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 A반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접선에 대한 얘기 자세히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질문이 나올 만한데 결국에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리고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렸을 때 3x 더하기 4y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접한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 D는 R을 사용을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이자 반지름이 됩니까? 근데 반지름 얼마인데? 이런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더하기 k 거기에 절대값을 지어주면 얘가 1입니다. 따라서 절대값 k-10이 얼마입니다? 5입니다. 그러므로 k는 가능한 것들이 15 또는 5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하래요? 그런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따라서 답은 얼마요? 20. 내 나이.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죠. 쌤왜 20살이에요? 32살이잖아요. 기다려. 사진 찍어. 알았어. 사진 찍어도 알았다고. 사진 찍어도 짜증나 진짜 재밌게. 네, 이거 맞추면 기분 좋아요. 이거?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축하하면 안 되냐고? 이 정도 문제 풀면은 뭐 학교 시험으로 풀 수 있겠다. 뭐 평내는 가능하려나? 평내는 가능할지도. 그치? 근데 너는 안 될지도. 수학생 접실해볼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수학생 은근 더러운 거 아니야? 요즘 더러운 거 나온다고? 안 내줘. 안 나온다고? 완전 깔끔하게. 쌤도 싫어해 그런 거. 쌤이 풀기 귀찮아. 그거 완전 인정. 나도 내가 귀찮은 문제 건너뛰고 있는 거야 사실. 굉장히 귀찮아. 자, 151번. 그런 게 어딨어요. 몰라, 난 손은 쳤잖아. 자, A, B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자,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대칭이동은 아까 이동해서 거의 마무리됐고, 오케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방금 원 같은 거는 뭐 중심으로 이동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뭐가 하나 나오냐면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니까 원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누구? 또 하나 누구? 또 하나 누구?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누구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어느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볼래. 그럼 어떻게 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간격이 같아집니다. 즉, 얘 A, B라고 했던 그 대칭이동의 기준이 되는 그 점이 뭐 어떤 점이 돼버려?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대한 중점이 돼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와. 오케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어느 한 직선이 주어진 겁니다. 자, 거기서 왜? 신기해서. 이거 진짜 짜증나지 요새?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어느 한 점을 y는 ax,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여기서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이동되기 전의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동한 후의 점을 내가 찾고자 하는 거지. 얘를 미지수로 잡을 수는 있잖아. 근데 미지수가 어떻게 돼? x 좌표, y 좌표 두 개가 나온다, 그렇지? 식이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나갈 때 요렇게 됩니다. 뭐? 거리가 같으면서 수직이기까지.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성질 두 가지를 쓰자고? 중점 M을 구해주면 얘가 지나고 있을 거예요. 중점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수직에 대한 얘기. 수직이라는 성질이 쓰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주면 답이 나와요. 뭔가 연립스러운 냄새가 나지 않냐? 두 개를 풀어서 두 개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릴 거예요. 문제 알겠어? 오케이. 이게 다예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5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51번.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직선에 대한 두 점의 대칭점을 각각 C와 D라고 할 때 그때 AC, DB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야 이거? 이거 151번이 왜 여기 와 있지? 이거 옆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자, 151번 풀어볼게요. 151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서 y는 x 플러스 1에 대한 두 점 뭐 어쩌고저쩌고 있나봐요. y는 x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려져? 대충 그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맞나요? 네. 자, 그 직선에 대해서 두 점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데 있겠네. 맞나요? 그 점을 어떻게 해봅시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봅시다. 이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4, 마이너스 1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요쪽까지 내려오겠네. 여기에 4,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때 뭐 하세요? 그거의 대칭점을 찾아보세요. 자, 그거를 이제 CD라고 할 건데 그때 뭐 하래? 사각형 ACDB의 넓이를 구하래. 얘가 지금 A였고 얘가 지금 B였어. 그리고 A의 대칭점을 뭐라고 부르니? A의 대칭점을 C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대칭점을 B에 대한 대칭점을 뭐라고 부르니? D라고 부를 거예요. 그때 이 넓이를 구해봐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야? 대충 봤을 때 사대꼴입니다. 맞죠?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니? 그럼 일단 너희들이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뭐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윗변, 아랫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C와 D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되겠지. 맞니?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점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 이동된 점을 C를 내가 A, B라고 해볼게. 그럼 이 A, 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어떤 성질 부분을 쓰라 해서 중점의 좌표는 그렇지 얘를 지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중점의 좌표 찾아봐. M 얼만데? 2 플러스 A 나누기 2 콤마 B 마이너스 1 나누기 2. 근데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1은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맞나요? 네.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4가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럼 AB에 대한 식 하나 얻었다 그치? 한 번만 더 정리할까? B 마이너스 A는 5예요. 식 하나 나왔다 그치? 그럼 다른 식 하나를 가지고 같이 연립해줘야지. 그게 뭐야? 수직. 오케이? 수직. 얘의 기울기가 1이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해? 마이너스 1이어야 하지. 수직이니까. 맞지? 수직 평행 나왔는데 너희들이 기울기 안 떠올리면 안 되지. 네. 저 수직은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의 기울기 얼마야? 마일.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해? A 마이너스 2. 여기서 여기를 뺐어. 그러면 B도 Y좌표도 여기서 여기를 빼봐. 여기서 여기를 빼봐. 그럼 얼마 나와? 응?
b 플러스 1.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에요.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b 플러스 1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1이라는 걸 찾았네. 그럼 a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오케이. 그럼 2를 찾았어. 됐지? a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두 개 더 하면은 2b가 6이니까 b는 3. 그럼 b가 3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나요? 자, 얘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3이 되었어요. 됐음? 네. 그러면은 b의 좌표는 와, 또 구해요? 이게 아니라 얘가 x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가는 거였다면 x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였다면 얘는 y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2,5. 아,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길이 찾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길이 찾고, 그 다음에 45도짜리 이용해서 요거 높이 찾아가지고 요걸 높이로 사용을 해주고 하면 되겠지? 맞지? 근데 훨씬 심플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림을 크게 보세요. 너희들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2개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 점이 뭐가 되겠어? y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x 좌표가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 길이 얼마인데? 6. 얘는 얼마인데? 6. 얘는 얼마야? 4. 여기도 4. 그러면 이제 넓이 쉽게 구할 수 있겠어? 18에서 8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 10.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좀 많이 귀찮지?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뭐 해보자? 152번 문제 하나 풀어보자. 얘는 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아, 말을 하고 찍어요. 나 깜짝 놀래. 152번. 왜 저게 직선에 대한 대칭들이 이상한 데 들어있지? 자, 152번. 어떤 원이 있습니다. 어떤 원을 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세요. 어머, 선생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우리는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왜? 원은 중심을 먼저 이동시키라고 했지. 지금 이 원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1는 0인데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해놓으면 상수항이 얼마야 지금? 9 더하기 4니까 13.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13 만들려면 14 더했다, 그치? 그럼 여기도 14 더해야 되겠네?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루트 14란 얘기예요. 맞죠?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다. 맞겠지만 9 더하기 4는 13. 그래. 자, 반지름 루트 14야. 그럼 평이동 하더라도 또는 대칭이동을 하더라도 원의 반지름 크기는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누구만? 중심만 가자. 얘가 3,-2야. 이 점이 뭔데? 4,1이야. 아, 그러면은 그놈의 중점이 얘가 되도록 뭐? 이동되기 전의 중심과 이동한 후의 중심의 중점이 4,1이 되도록 하면 돼.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x 좌표를 2개 더했을 때 얘의 2배인 8이 나오게 되니까 5. y 좌표를 2개 더했을 때 얘의 y 좌표의 2배가 되면 되니까 2가 되려면 4. 또 5,4니까 얘는 뭐가 되는데? x-5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변화 없으니까 는 14. 오케이? 그럼 원의 중심은 얼마예요? 5,4고요. 반지름 얼마예요? 그냥 우리가 구했던 거. 근데 이제 r 제곱을 더하라고 하니까 14를 더해주면 하면 되겠지. 답은 얼마야? 9 더하기 14니까 23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153번에 있잖아. 너희들이 함수를 배우고 있지. 물론 도형 중에 원은 함수는 아니긴 하지만 함수도 배우고 뭐 도형도 배우고. 근데 일단 함수를 먼저 알고 있잖아. 맞죠? 네. 너희들이 함수를 알고 있어. 함수 문제를 풀 건데 그래프 그리지 않고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멍청이에요. 왜? 함수를 물론 그래프를 못 그리거나 그리더라도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림이 주어짐으로써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너희가 얻게 되거든. 오케이? 자, 지금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자는 아니고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봐. 자, 2차 함수는 가장 큰 그림에서 그래프에서의 가장 큰 특징 뭐 있어? 꼭지점 말고 대칭. 대칭축이 있단 말이야. 그놈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153 한번 볼게요. 포물선을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는 fx가 된대요. 바보 아니냐? 2차 함수를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원래 함수 그대로잖아.
이미 대칭 함수인데. 그치? 대칭이동 해봤자 그대로지. 그럼 fx 자체가 뭐예요? 그냥 주어져 있던 그놈 그대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 y는 fx 자체가 그 상태 그대로예요. y는 8에 x-8의 제곱 더하기 8. 뭐야 이거? 8, 8, 8. 자, 그때 뭐 하래?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려. 어떻게 돼? 맞지? 네. 이거 어떤 대칭이야? 지금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게 몇 콤마 몇인데? 8,8이야. 그럼 대칭을 하더라도 뭐냐? 꼭지점은 가만히 있잖아. 뭐만 바뀌어? 아래 위만 바뀌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라 해야 되나? 저 녀석만 도를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지.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오케이. 꼭지점은 변화 없습니다. 선생님 전부 다 옆에 거 다 부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x 대칭이고 y 부호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x로 완전 정식으로 묶었을 때 묶여있는 이놈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x예요. 그럼 f8 빼기 g8 찾아야 돼. 이것도 멍청이 아니냐? 답 0이잖아. 왜? 8,8, 8,8인데 사실 10 구할 필요도 없지. f8 어딨어? 흰색 그래프에 여기요. g8 어딨어? 노란색 그래프에 여기요. 두 개 빼. 빵. 오케이? 바보 멍청이 문제. 누가 만들었냐 이거. 153번. 이런 문제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넘어가 보자. 155번 문제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별표 치고요. 155번이요? 네. 짜잔짜잔. 풀고 있어요? 그래요. 장난으로 마음 따라해. 그래요. 자, 요거는 문제 유형을 조금 외우다시피 익혀놓으면 좀 편하고요. 윤희랑 성빈이는 어제 수업했던 거에 대한데요. 나머지 A반 3명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정규 수업 때 수업을 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에서 성빈이랑 윤희 어제 내가 싹 정리해줬던 거 기억은 나지? 물론 머릿속에 있지가 아니라 했던 건 기억이 나지? 그래요. 자, 분명히 조건식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막 몇 가지 했었어. 막 플루니스 이원도 있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움직이는 점이 주어졌습니다.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에 대한 어떤 조건이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 A와 P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주어지면서 그런 P의 자취 구해볼래? 자취 구해볼래?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나. 은영이도 나랑 방학 때 은이랑 은영이도 했지만은 이 문제는 내가 정리하는 건 너희들 처음 볼 거야. 잘 기억해놔. 근데 지금 정리는 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은 제대로 자취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 자취할 때 너희 자취할 대학 가면 자취하겠지. 자, 자취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미안해요. P라는 점의 좌표를 그렇지 x, y로 놓겠습니다. 이건 항상 모든 자취 문제에서 똑같은 내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다른 점 하나가 또 주어져. 그럼 그 놈을 A, B라고 잡아줘요. 오케이? 그러면 그 A에 대한 조건 또는 A가 누구누구 위를 움직입니다. 이런 말로 나올 거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A와 B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됐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 A와 P에 대한 조건이 하나 나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A와 X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고 B와 Y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와.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A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고 B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바꿔준 다음에 그 녀석들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게 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오케이? 어제 배웠던 기억날 거야. 조금 뭐 구성은 달라졌지만. 그래서 지금 이 155번 문제를 있잖아. 너희들이 새롭게 읽어봐. 자, 어떤 직선을 4,5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뭐 해볼래요? 재치이동 시켜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여기 위에 이 직선이 뭐냐? x-y 플러스. 자,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A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놈을 4,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 할 때 그 P의 자취를 구해봐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대칭 이동시켜서 이 직선을 만들게 된다. 문제 알겠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너희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A라는 점은 내가 A, B로 잡았을 때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다 그랬지. A-B 플러스 6은 0이에요 라는 식을 만들었고 그 놈을 가지고 얘를 대칭 이동시킨 점을 내가 X, Y라고 할 거야. 그때 점과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 4,가 중심이 되세요. 그러므로 A와 X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주면 4가 될 거니까 A 더하기 X가 8이 될 거고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지. B에다가 Y를 더하면 10이 될 거예요. 자, A와 X, B와 Y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그랬지.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 A를 X에 대한 식으로, B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바꿔봐. A는 8-X고요. B는 10-Y예요. 그 A, B를 X로 Y로 바꾼 식을 어디다가? 처음에 구했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 그러면 8-X 마이너스 10 플러스 Y 플러스 6은 빵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다 더해 얼마야? 4네. 는 0.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문제의 답이 돼요. 순서 외워요. 순서 외운다기보다는 한두 번 풀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오케이? 문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겠지. 근데 은이랑 은영이는 방학 때는 내가 이걸 정리해주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 누구? P의 자취를 구하면 P를 X, Y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이걸 정리를 안 하고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롭게 풀어줬더니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때 풀어줬더니 너희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정리 내가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알았어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네. 네. 어디 갔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답은 몇 번이야? 2번이겠네. 부호가 싹 바뀌어있네. x의 부호를 양수로 하면서. 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지 알겠나요? 뭔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156번 문제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구나. 맛있어. 그게 맛있지. 막 뭐 뭐냐, 뭐 쾌변, 윌, 뭐 불가능 쓰면 다 필요 없어, 그지? 그게 제일 맛있어. 그걸 먹을 줄 아네.
첫 문장이 해석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없겠지. 그것이 뭐 풀까? 뭐야? 풀이는 어디 갔어? 아, 확인해요. y는 x-2의 제곱. y는 x-2 제곱. 네, 몰라 그런 거 같아. 맞는 거. 아, 맞는 것 같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일단 성민이는 네 풀이 냅두고 잠깐 일단 봐. 알았지? 다른 풀을 먼저 기본 풀을 보여줄게. 자, 얘들아 한번 볼까요? 자, 분명히 a, b와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점을 n,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2,1을 가운데 두고 a, b와 n,n이 서로 대칭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치? 근데 a, b는 어느 곡선 위를 움직이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 b는 a-2의 제곱 플러스 2를 성립시키고 있네. 맞지? 그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 b라고 하는 놈이 누구에 대해서 2,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누가 나옵니다? n,n이 됩니다. 아, 아깝다. 나는 n,n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xy로 하고 싶은데 상관없지. 결국 n과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때 요게 중점이 얘니까 너희들은 어떤 식을 a 더하기 n이 얼마? 4요. b 더하기 n이 얼마? 2요. 이런 식으로 얻게 되지? 네. 그러면은 a가 뭔데요? 4-m이고요. b는 뭔데? 2-m이에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n은 그치? 저거 들어가. 그거 얼마야? 얼마였어? 2-n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주면 돼? 2 떼버리고 마이너스 n은 2-m의 제곱이니까 얘를 n을 마이너스로 붙이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지. 요거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귀찮으니까 2-m이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n-2로 고쳐봐. 맞나요? 네. 그럼 이 위에 지금 n,n이 있는 거니까 어떤 곡선 위에? 요 곡선 위에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에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156번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의문이 들 것이야. 어떤 문제가 의문이 들 거냐면 너희들 152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원. 네.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더니 좀 단순했잖아. 왜? 중심만 가지고 가도 되거든. 근데 원은 원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데 중심을 먼저 쿡 찍어가지고 반지름 그려서 가운데 찍어가지고 그 콤파스로 이렇게 뺑 돌리잖아. 네. 그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포물선도 너희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 원래? 꼭지점을 찾아서 그리잖아.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기준이 돼요. 뭔가가 있어요. 맞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원과 포물선이야. 그러면 포물선도 너희들이 혹시나 대칭 이동할 때 꼭지점을 기준으로 먼저 이동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대칭 이동 너무 넓게 잡다. 귀찮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중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지. 뭐 반지름만 똑같게 설정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제 누구? 포물선. 포물선도 결국에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때 일단 누가 이동을 해? 꼭지점 이동할 거지. 네. 맞지? 대신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엎어집니다. 아,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 외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롭게 풀어. 어떻게? 이 문제 원래 풀이는 다 썼었는데? 뭐요? 이거 원래 풀이. 지워도 돼? 네. 자, 아예 새롭게 풀어보자. 자, a, b라고 하는 거는 누구 위에 있습니다? y는
x-2의 제곱 플러스 2 위에 있습니다. 그때 꼭지점이 어디야? 몰라. 꼭지점을 먼저 가보자. 점을 이동시킬 때 꼭지점이 2,2인데 그놈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어디로 꼭지점이 이동할 건데? 2,0으로 가겠네. 맞나요? 왜? 얘가 중점이라는 사실은 근거 없으니까. 꼭지점에 대해서. 됐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포물선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y는 앞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제로.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9가 뒤집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이게 답이야.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포물선의 경우에 그러면은 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도 중심을 가지고 가면은 반지름만 유지시키면 상관없지. 아무 문제 없어.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중심만 대칭 이동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반지름이 같은 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됐나요? 심지어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더라도 중심만 잘 옮겨주면 되지 반지름은 아무 변화 없어요. 식 자체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포물선의 경우에는 어떤 거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냐면 방금처럼 점에 대한 대칭일 때 그리고 또 누구? X축에 대해서 포물선을 대칭 이동할 때는 최고 차이 계수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대칭은 무조건 최고 차이 계수 부호 바꾸면 되나? 그거는 또 아니야. Y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 최고 차이 계수가까지 그대로예요. 중심에 꼭지점만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런 걸 너희들이 그림으로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누구?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어때? 최고 차이 계수 부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y는 x 같은 기울기의 1인 직선 이런 거. 오케이. 알았지? 자, 그걸로 아무튼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156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누구? 155번도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점과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줄 때는 있잖아.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줄 때는 짠! 직선. 좀 기울기 비스듬하게 해볼까? 짠! 이 녀석을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어요? 둘이 어떻게 돼? 평행하게 되지. 사실 누구만 바뀌어? y보는 바뀌어. 얘가 답이 뭐였어? 얘랑 얘 비교해봐. 상수항만 바뀐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누구만 구해주면 돼? 임의의 한 점 아무나만 그냥 대칭을 시켜봐. 누구? 단순한 거. 0,6 대칭을 시켜봐. 걔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돼. 0,6은 어디로 갔을까? 8,4를 향해 갔겠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직선이 어떻게 될 거야? x 그대로 마이너스 y 그대로 플러스 k는 0인데 얘가 8,4를 지나주면 돼요. 따라서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0,6.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내가 그냥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아무 점이나.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푼다? 둘은 평행관계에 있네. 그게 첫 번째고 임의의 한 점을 내가 아무거나 하나만 저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나만 딱 찾아줘. 그럼 그놈 점을 찾았고 기울기 아니까 한 직선 고정이잖아. 알겠어요? 점과 기울기가 정해지면 직선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중에서 처음에 내가 풀어준 자취를 이용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 두 번째는 좀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풀이. 두 가지 풀이 둘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한 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이거? 지우고 다시 갈게 그냥. 저거 그냥 똑같은 풀이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처음에 뭐가 주어져 있었어? x-y 플러스 6은 0이에요. 그쵸? 그 녀석을 어느 한 점, 어떤 점? 4,5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을 구해볼 건데 그 녀석은 무조건 같이 평행하게 될 거야. 알았나요? 왜? 점과 점사의 거리 같고 기울기가 다 같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 자, 아무튼 기울기가 같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얘를 가지고 x-y 플러스 k는 0입니다 라고 해서 k 하나만 찾아볼 거야. 그때 k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이 위에 있는 아무런 한 점이 어디에 어떤 거 잡을까? 심사한 거 가자. x에 0 넣어. 그럼 y에 얼마 넣어야 되는데? 6이요. 그거를 대칭을 시켜볼까?
그러면 0이 4만큼 변화했다가 얘는 8만큼 변화하겠지. 또는 0과 얘를 더해서 얘의 2배, 8이 되어야 하니까 8. 그러면 6에서 5만큼 변했으니까 얘는 4. 그 다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얘의 2배, 1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알았어요? 네. 하면 답 나와. 8-4 플러스 k가 0이 되어야 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직선이 뭐가 됩니다? x-y-4는 빵입니다. 라고 답이 바로 나옵니다. 문제 알겠어요? 왜? 왜? 어? 발을 밟았어? 윈디 발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갈 거냐면 옆에 157번 파트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내가 말했죠. 157번 원이에요. 원을 대칭 이동하거나 원을 평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중심만 가지고 가세요. 알았죠? 네. 반지름은 지 알아서 25, 25 맞춰져 있잖아. 5의 제곱이라고. 맞죠? 그래서 중심만 가지고 갑시다. 직선 L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근데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했잖아. 그래서 생각할 게 두 개예요. 어떤 거? 중점을 지납니다. 수직입니다. 딱 두 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처음 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2,4예요. 반지름은 무시.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어떤 처음에 있었던 원의 중심이 원은 지워버릴게. 그놈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졌더니 어떻게 이동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먼저 뭐부터 할까? 중심 수직부터 할까? 중점부터 할까? 중점? 수직부터 해보자. 자, 얘가 기울기가 현재 얼마예요? x가 왜?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4만큼 증가했어요. 빨간색의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놈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해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수직 끝.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중점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중점 찾아봅시다. 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그 놈을 지나주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딱 하나로 결정 끝. 맞죠?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 플러스 2. 그렇지. 이것씩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L의 방정식이에요. 문제 알겠어요? 됐죠? 네. 네, 정말 쉽죠? 됐나요? 됐나요? 네. 네, 고마워요. 자, 158번은 알아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네. 159번은 귀찮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잠깐만 이러다가 다 하는 거야. 아, 뒤에도 있다. 그러면은 160번. 잠깐 한 2분 정도 줄 거니까 160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160번과 161번도 또 똑같은 문제야. 60번 하나 풀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장으로. 여기서 어떻게? 편해. 말해줘. 인정?
이제 시험 범위도 안 다르고 시험 기간도 크게 안 다르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학교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면 사실 판곡이 지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먼저 자 160번 풀어볼까요? 너희는 조금 이제 튀었지. 어디서? 고차 방정식이 들어갔던 거에서 좀 튀었었지. 딱 그것만 이번에 그냥 가지고 왔었어요. 얼마나 좋아. 네, 나중에 2학기 때 방정식 또 하기 싫어서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건 그래. 사실 지금 시험 범위가 제일 좋은 학교가 우리 학교. 지금은 평내. 지금은 평내. 동화는 중간고사 때 조금 너무 무리했어. 부등식을 하면서 방정식을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학기가 기말고사가 좀 빡세더라도 고차 방정식부터 1호까지가 사실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무리할 것 같은데. 근데 마석은 좀 심하잖아. 평면 접표까지가 뭐야? 2학기 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마석반만 지금 따로 만들어야 돼. 직방, 원방 이동하는 방. 아, 진짜 짜증나. 자, 아무튼 160번 볼게요.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는 종이를 어떤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더니 3,0과 5,2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칼코만이 아니야. 요렇게 접었을 때, 아요, 은영아? 네. 자, 요렇게 접었을 때 이 점이 이 점과 일치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다? 대칭이에요 라는 얘기잖아. 이걸 쫙 펼쳐놓고 보면 접는 선이 이렇게 드르륵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 점과 점이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대칭인 직선을 한번 찾아와 라는 얘기잖아. 그걸 찾아서 어떻게? 8,1을 다시 한번 대칭시켜와 라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 자 봐봐요. 너희들이 뭐 3,0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선이 접는 선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놈에 대해서 누가 5,2가 대칭이 되었대.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뭘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의 기울기 찾을 수 있지. 맞지? 맞지? 그럼 얘의 기울기도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있잖아. 저 대칭인 직선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야? 8,0 맞니? 8,1. 8,1이라고 하는 놈을 대칭시킨 그 점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사실 노란색과 빨간색이 수직이 뭐래? 평행입니다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괜히 얘를 수직을 구하지 말고. 맞죠? 맞죠? 그럼 얘 기울기 얼마인데요?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했어요. 2분의 2니까 기울기가 1이 되네. 그럼 빨간색도 기울기가 1이 되겠네. 맞지? 그럼 x가 지금 변화한 만큼 y도 같이 변화해주면 되겠네. 됐나요? 됐죠? 자, 얘의 중점 찾아봐요. 어떻게 되세요? 이건 찾을 수밖에 없겠다. 4,1 되겠네. 그치? 그렇다고 얘를 찾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거 안 찾아도 단가요? 그림 제대로 그리면? 아니 그냥 저기 n을 한 n 하면은 식 정리하면 n 마이너스 값이다. 아, n-1이다. 네. 이런 천재인데? 얘가 n,1이구나. 그러면은 n-8분의 n-1이 1입니다. 오, 여기서 나오네. 오, 천재인데? 그럼 여기서 n-1이 n-8이니까 오케이, 좋아. n-n이 얼마예요? 7이에요. 오, 바로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끝났네. 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죠. 그렇죠? 똑똑하구나. 좋아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몇 번을 한번 볼까? 그러면 이번엔 너희들이 162번을 잠깐만 한번 풀어보세요. 직선을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걸려요.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해봐. 얘 찾아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자, 풀어보세요. 좋다. 아, 이제 슬슬 이 교재도 마무리되는구나. 아, 기뻐라. 풀이 진짜.
162번 뭔가 값이 지저분해. 미리 얘기했다. 답 좀 지저분할 거야. 그냥 막 풀어봐. 얘는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자 봐봐요 얘들아,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느 한 점이 A, B인데요, 그 A, B를 이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P라는 X, Y라는 점이 나옵니다. 그 P의 자취를 구해볼래?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설명 안 해도 될까? 아까랑 똑같이 먼저. 대칭이 어떤 대칭이냐의 종류만 대칭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지금 현재 선택하는 거는 2a 플러스 3b가 뭐예요? 됐죠? 그리고 a, b와 px, y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뭘 그려주면 대칭 이동된다라는 그 상황을 그려주게 되면 얘가 결국 중점이면서 수직이 됩니다. 중점이 얘를 지나면서 두 개는 이동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그 중점의 좌표를 임의로 한번 잠깐 그려봐. 어떻게 돼? a 플러스 x 나누기 2, b 플러스 y 나누기 2예요. 그 직선이 뭐래? 그 점이 얘를 지납니다.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얻을걸요? 물론 a, b, x, y 전부 다 섞여있는 좀 지저분한 식이긴 하지. 그걸 하나 얻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기울기와 얘는 수직으로 만납니다. 즉, 이 두 개를 연결한 기울기는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는 4가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또 하나 찾아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A를 X에 대한 식으로, B를 Y에 대한 식의 형태로 싹 다 바꿔주기만 하면은 X, Y에 대한 식으로 바뀔 거야. 누가? A, B가 각각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여기 다 잘겠나요? 요거 정리 다 되신 분은 그러면은 163번은 이따가 뭐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163번은 동그라미 맞춰놔봐. 너희들이 그냥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풀어봐요. 심심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164번을 지금 다시 한번 풀어봐요. 164번. 164. 쌤, 네. 모르겠어요. 뭐요? 이거? 네. 뭐면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거요. 네. 되게 아까 주어진 그 직선 점 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이미 뭐라 해야지 이미의 저 A, B에다가 네. 이미의 좌표 이렇게 구하면 식 만들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그 다음 풀이가 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풀이. 근데 이거는 기본 풀이로 잘 안 풀지 사실. 그래서 그걸 163번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한 거였어요. 아, 자,
164번 잠깐만 봐봐. 자, 봐봐요. 얘들아, 그냥 같이 풀이하자. 164번은 너희들이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게 뭔가 계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좋다. 금술 어디 가냐? 잠깐만. 자, 164번. 너희들이 이 두 직선을 보자마자 뭐가 제일 먼저 보여? 물론 수직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을 가지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죠. 똑같죠. 대칭이동 해봤자 똑같죠. 그거를 너희들이 관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뭔지 알겠어? 어느 한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직선이 수직을 만나고 있는데 흰색 직선을 노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봤자 그놈이야. 알았어? 그럼 대칭 이동된 점 직선. 대칭 이동하면 즉 그래 봤자 대칭 이동 해봤자 얘가 y는 x 플러스 k예요. 오케이? 그놈이 어느 한 원을 이등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이등분하면 중심을 지나주고 끝나잖아. 저 직선이 뭘 지나요? 1, 마이너스를 지나요. 굉장히 심플하지 않냐? 그럼 k가 바로 나오죠. 그럼 지금 저 녀석도 너무 뭔가 지저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거에 더 기본적인 풀이를 알려줄게요. 뭐냐면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노란색은 어떤 놈이야? 어떤 도형이야? 직선이잖아요.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누구 있어요? 기울기와 한 점 또는 아니요. y절편은 그냥 한 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점의 종류일 뿐. 그거 말고 아예 다르게 줘지는 거. 두 점. 그래서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교점 알고 있지. 노란색도 같이 지나고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를 찾던가 한 점을 더 찾던가. 그러면 너희들 뭐가 쉽겠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얘는 기울기는 너희들이 함부로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얘가 x축이다 하면 얘 노란색 기울기 찾기 쉬울 거야. 근데 이상한 직선이면 너희들은 어떻게 가면 돼요? 이미 한 점 랜덤으로 찍어봐. 좀 간편한 거 뭐 있어? 1,1 있잖아. 그게 맞는 하필 또 이게 만나냐? 아이 빡쳐. 또 어쩔 수 없지 뭐. 뭐 하면 돼? 2분의 5,0 뭐 이런 거 해요. 그거를 대칭이동 시켜봐.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되고 나면은 이 점 나오지. 그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하면 끝나죠. 뭔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쉬운 점을 지가 뺏어가다니. 그럼 좀 난 거 분수가 싫어. 그럼 분수보단 차라리 음수가 좋아. 그런 애들은 몇 하면 되겠어? 4, 마이너스 1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보이나요? 4, 마이너스 1을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동하는 건 쉽잖아. 그렇지. 괜히 문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졌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뭔지 알겠나요? 그럼 163번도 이따 진짜 풀어봐도 되겠지.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알았죠? 알았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대칭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뒤로 쭉 넘어갈게요. 정리하실 거 정리하세요. 내가 찾고 있을게요. 다리야. 자, 정리 다 되신 분은 228번 문제로 갈게요. 228번이요. 자, 228번 어떻게 하면 돼? 어느 곡선의 방정식들 228번 곡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어느 곡선을 적당하게 이동시켜서 겹치게 할 수 없는 녀석을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자, 답 구해보세요. 답은 몇 번이에요? 땡! 자, 이거는 지금 식을 가지고 이동시키고 있으면 안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뭐냐면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포물선. 포물선에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역할이 뭐예요? 부호로서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고. 근데 그건 대칭이동 시켰을 때 바뀔 수도 있잖아. 부호는 바뀔 수 있어. 근데 크기가 뭐야? 대칭 축에 대한 그 벌어진 정도. 벌어진 정도. 그치? 네. 벌어진 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대칭 시켰을 때 갑자기 훅 벌어지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바뀐 녀석을 찾아봐. x와 y의 개수가 바뀌고 뭐 그거는 가능하지. x는 y, y는 x에 대한 대칭시키면 x, y 자리 바뀌는 건 가능해. y 제곱으로 나오는 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1번 봐봐요. x 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1이요. 2번 봐봐요. y 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1이요. 3번 봐봐요. 마이너스 1이네요. 최고차의 개수. 그 다음 4번은요. 최고차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x는의 형태로 고쳤습니다. 맞아.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은요.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x는 y 제곱이 되거든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크기. 근데 다른 문자를 뭐 x는 y는 형태로 바꿔줬을 때 다른 놈의 개수도 역시 같았을 때 알았지? 그때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9번은 뭐냐면 너희들이 역시 많이 실수하는 형태 중 하나인데 뭐냐면 대칭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뭐 쉬운 건데 사실. 자 봐봐. 막 좌표 평면에 자세히 나타낼 필요도 없어. 2,a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어요. 몇 번? 229번 문제. 자, 자,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어디 있냐? 대충 여기 있다 치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세요. 그때 b,4가 나온대요. 자, b,4가 어디 있어요? 대칭 이동된 곳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벌써 나왔어요. a는 얼마? 3. 왜? x축,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이 수직인 놈의 평행이동 하다 보면 x축에 평행한 게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y좌표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얘가 4예요. 그러면 a는 3이고요. 그쵸? 그 다음 누구?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얼마인데? b고요. 얘가 얼마인데? 2예요. 그러면 여기로 오는 동안 3만큼 감소했지. 그럼 여기도 3만큼 감소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4.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너희들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230번, 231번 전부 다 너희들이 할 수 있겠나? 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동은 거의 끝이 났고요.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대강 한번 풀어봐봐. 대신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거는 말로만 할 거야.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거야. 자, 정리하실 분 정리 마저 하시고 정리 다 된 사람들은 어떤 거 한번 볼 거냐면 최단거리 쪽, 최단거리 쪽, 최단거리 어디니? 어디니? 보자, 저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중에 평소에 건너뛴 거, 이동 안 들어가는 학교 때문에 건너뛴 게 있는데 선생님 몇 페이지? 뭐? 32가 아니라 36쪽. 36쪽에 너희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전에 윤이랑 성빈이한테는 내가 이미 풀어본 것도 몇 개 있을 거야. 그냥 번호 체크 다시 해봐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너희들은 다 풀어봐야 돼. 혹시 A반 지금 이거 했나? 안 했지 아직? 네. 이거 할 때 내가 그럼 얘기해줄게. 여기 있는 것들 윤이랑 성빈이는 다시 한번 풀어봐봐. 알았죠? 오케이, 이거는 너희들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 그때 얘기해줄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181번 같은 거 우리 안 했었지, L반. 이건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너희들 A반 잠깐만 봐봐. 다들 잠깐 봐봐. 요거 결국에는 너희들 대칭이동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합의 최소의 경우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건데 A반에서는 간단하게만 일단 기억합시다. 어느 한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녀석의 같은 쪽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어느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A에서 P를 갖다가 P에서 B를 향해 가는 형태의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떻게 풀어주냐면 둘 중에 하나를 P가 돌아간 A, B 둘 중에 하나를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수직으로 직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이 문제의 답이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이 A'을 구해서 B와의 거리, A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요. 맞죠? 근데 우리가 L반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이 직선이 어떤 거였어? P가 어딜 위로 돌아다녀?
x축, y축. 아니면은 익혀봐야 y는 x 정도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이제는 얘가 뭐야? 아까 151번인가 그 문제는 어디야? 181번.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은 어디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 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럼 아까 오늘 했잖아. 뭐예요? 이 점의 좌표 a의 좌표가 뭐, 1,3이잖아요. 맞죠? 1,3이죠. 그러면 1,3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래서? 중점을 지납니다라는 한 가지 성질, 수직입니다라는 한 가지 성질. 그걸 이용해서 a 프라임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문제 알겠어? 오케이. A반은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알았지? 윤이랑 성빈이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도형이 이동 마무리돼요. 이거까지 해서. 알겠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 들어가는 거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 교과서 자료나 교사용 자료나 그거 내가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이동도 그냥 일단 쭉 풀어보면서 질문 있으면 나한테 다시 가지고 와서 질문해봐요.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수고 많았고 잠깐 쉬었다가 윤이는 성빈이는 둘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진행하자. 4시 5분에 시작할게. 아니 좀 더 늦을 수도 있고 지금 앞에 영어 수업이 늦게 끝나요. 알았죠? 또 들어? 어. 뭘